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5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 집 앞에 이나물 질린 시너를 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성의 범행은 현장을 목격한 아들이 즉각 112 신고를 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건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집에 불이 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요. 시너를 뿌린 것만으로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시너를 뿌린 것만으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A씨의 범행은 방화 예비죄에 해당되는데요. 불을 지르려고 방화를 하려고 준비만 했더라도 예비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대형 참사를 낳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 예비죄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비죄는 특정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외부적 준비 행위를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28조에 따라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범죄의 음모, 예비 행위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안전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나 강력 범죄에 한해서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화 미수와 또 다르게 방화 예비죄 를 처벌하는 경우인데요. 그럼 미수와 예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수는 일단 실행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하지 못한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을 미수라고 하고요. 아예 실행에 착수가 이르진 않았지만 그 준비 행위에 이른 경우 처벌하는 것이 예비죄죠.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개물의 점화가 됐다면 이거는 이제 미수죄인데요. 아예 불을 붙이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렇게 준비만 했다면 예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조건명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건명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양담소를 두 번째 찾아주셨는데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2020년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2021년 돌아보니까 저희 이제 가족과 우리 친구, 동료, 주위 사람들 그리고 의료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걱정과 한숨이 가득한 한 해였는데 가족과 우리 친구, 동료들, 특히 우리 의료진이 있었기에 우리가 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말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게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결혼 초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자신의 뒷바라지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이나 자동차 이런 대부분의 자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도 불만을 갖진 않았고요. 명의가 어찌됐건 부부 공동재산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어느 시점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적금도 쓸 곳이 있다면서 사용처를 얘기해주지 않고 빼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직장 내 후배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죠. 더 큰 문제는 남편 명의로 된 주택 중 한 채를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다는데 무슨 일이냐면서 저에게 묻는 겁니다.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직장 후배인 상간녀에게 넘겨주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남편과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지금 사연을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불륜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그런 직장 동료에게 주택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사연을 들어보니 정황상 남편이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 분할을 염두하면서 자기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상간녀 명의 또는 타인 네네. 명의로 바꾸는 행동이 아닐까 의심되는 상황이네요. 충분히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네. 그 기여도를 5대5 정도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의 2분의 1 지분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점이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남편분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을 보니까 세입자가 연락이 왔어요. 집주인이 바뀐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벌써 부동산 계약이 시작되는 즈음이 이런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자, 이럴 경우에 이제 가처분을 하는 겁니까? 네, 타인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넘기려는 위험이 네. 이제 시작되었을 때 아직 명의로 바뀌지 않더라도 그런 위험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네. 효과적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혼 소송하고 동시에 하는 겁니까?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다른 재산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한 뒤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혼인기간 중에 함께 이룩한 재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이를 검토하고 이들을 이혼재산 분할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모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명의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 사연 주신 분은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어서 이런 지금 질문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명의가 변경이 돼버리면 이거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네. 어렵죠, 좀. 사행위 취소라는 게.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거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 즉 이를 사회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를 취소하고 또 재산의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명의가 넘어가기 전이면 가처분을 할 수가 있어서 처분을 못하도록 막는데 혹시 이제 이거를 빨리 하지 못해서 명의가 넘어가 버린다면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행위 취소를 구하는 그런 소송을 해야 되는군요. 네. 다만 사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완성된 계약관계를 취소시키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재산을 미리 빼돌린 채무자랑 거래를 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 법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연에서는 그 사행위 취소의 상대방이 상간녀가 되는 겁니까? 네. 사연의 경우에는 만약 남편이 이미 상간녀에게 재산을 넘겨주었다면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아파트 명의를 변경한 그 계약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사행위 취소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익숙치 않은 개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산분할을 이걸 피하려고 하는 행위, 이게 이제 사회행위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취소시킨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런데 변호사님이 이렇게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남편의 행위 형사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네, 남편이 이혼소송 이후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 네.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 이혼소송한 이후에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하는 행위다. 네. 이런 거군요. 이거 형은 어떻게 돼요? 강제집행면탈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판례 중에서도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그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즉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가지네요. 사행위 취소로 인해서 이거를 다시 취소시켜서 원상복 회복,
시키는 거하고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받도록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처음에 얘기 나온 대로 미리 조치를 좀 취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미 재산이 넘어간 뒤에 수습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되고 재산을 회복할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게 되죠. 네.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신청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아마 이제 세입자와 이런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시도하신다면 요새 이제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도 굉장히 빨리 보존 조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를 좀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한 상황인데 우리 조건명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엑소의 12월의 기적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